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2과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회 실전 모의고사. 자, 29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같이 보시면 맨 뒤쪽에 산업별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독해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2차 벤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벤더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있으면 1차 벤더가 있고 그 다음 하차 업체를 2차 벤더라고 얘기를 하죠. 각종 인증을 취득했네요. 그래서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맞죠. 3만여 개의 부품, 관련 소재, 서비스 등 전후방 사업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 퇴출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 시기, 이게 우리가 당해년도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 3년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이 당시에는 최근 자동차 생산은 12% 감소했고 수출도 감소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다음 뉴 노멀 시대의 진입, 기후변화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가 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게 재무제표 주석 첫 번째 내용을 보고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지분 50%, 그의 부인이 30%니까 80% 이상을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구나. 이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자산 총계, 매출 총계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저를 보통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있고 370억, 470억, 510억 이렇게 있고요. 매출 총이익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매년 몇 % 정도인지도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요. 단기 기준으로 한 16%의 매출 총이익률, 매출 원가율은 한 84%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영업이익 란에 쭉 밑으로 한번 거보시고요. 판관비 쪽에서도 제일 큰 비용이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경상 연구 개발비나 운반비 같은 게 좀 많네요. 영업이익도 한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을 쭉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나 EBITDA 대비 이자 보상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고 영업의 손익 중에 큰 금액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굉장히 큰 돈 14억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보냐면 전체 자산을 한번 쭉 봅니다. 자산 총계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보다는 자산이 적습니다. 회전율이 1 이하인 기업인 걸 알 수 있고 부채 총계를 쭉 또 형광펜 쳐봅니다. 부채 총계가 한 500억 정도 단기. 자본 총계도 쭉 쳐보세요. 그러면 부채 비율 같은 걸 옆에 우선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부채를 분자로 분모를 자기 자본 총계로 놓고 계산하면 300% 좀 안 나오네요. 한 2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채 쪽에 이제 일단 자산에 또 현금 한번 보고 계정을 쭉 봅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제 특별한 계정이 있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제 기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좀 특이한 자산들이 있죠. 뭐 금형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어떤 툴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금형 같은 게 꽤 많은 돈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회사의 조경 같은 것도 가지고 있구나. 부채 쪽에서는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쭉 체크하시고요. 비유동 장기 적합률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유동비율, 당좌 비율도 계산해야 되니까 당좌 자산에 쭉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비유동 자산도 쭉 체크해 봅니다. 형광펜으로 체크하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 차입금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자 주는 거예요. 우선 단기 차입금, 차입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얘도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 또 있고 또 뭐도 있나요? 유동성 사채도 있네요. 유동성 사채. 이 두 가지는 원래 차입 당시에는 만기가 1년 이상이지만 현재 1년 이내로 도래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 다음 차입금에 장기 차입금도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도 보통 직접 금융한 거죠. 회사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한 걸 얘기합니다. 사채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입금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금 흐름으로 갑니다. 단기 순이익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큰 걸 할 수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쭉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충당하기 어렵죠. 단기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9억 정도 있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60억 이상 나갔어요. 그러면 자금 부족이 있겠죠. 이걸 뭘로 챙겼습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챙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석으로 또 가서 이제 중요한 회계 처리 내용 중에서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몇 년인지 그런 주석 확인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쭉 보고 유가증권 중에 우리 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내용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순자산 가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구나. 지분율은 얼마 안 되는구나. 비상장법인이니까 보통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했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관리하고 있죠.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도 보니까 장부가액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증감 내역도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재평가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있죠. 재무상태표 한번 가서 보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재평가 잉여금이 있고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과거에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자산, 회사가 담보 제공, 그러니까 차입을 일으키는데 자산을 담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내역도 있고 무형자산 내역도 있네요. 차입금의 내역도 있습니다. 어디서 차입했는지, 이자율이 몇 프로 줬는지, 그리고 또 무슨 내용도 있냐면 언제 갚아야 되는지, 당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죠. 최종 상환일도 우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융부채의 위험, 퇴직금에 대한 내역도 있죠. 자본에 대한 내역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내역이 좀 나와 있죠. 유상증자 내역을 같이 한번 쭉 보시면 퇴직금도 관련 7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 퇴직금 소요액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중에 추계액의 한 32%를 외부에 적립해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공받은 지급보증도 있고 법인세도 있습니다. 우발채무 사항도 있고 우리 현금흐름표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 중에 중요한 현금의 유출 유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용도 나와 있고 이 부가가치 내역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 본 것도 있는데 전체 부가가치 즉 매출 원가가 이제 제조 원가라는 게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비중들도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당 손익이나 포괄 손익에 대한 내역도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화 자산 부채가 있으면 주석에 넣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내역이 없는 걸 보니까 외화 자산 부채 관련 내역이 없구나. 두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주석에 넣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없구나. 이런 내역이 없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A기업의 시장 위험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벤더다 보니까 하청업체다 보니까 기아차, 완성차 업체 매출에 따라서 매출 영향이 있을 테고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전체 매출의 감소는 회사도 부품 산업으로서 마이너스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아차의 수출 감소도 기업 수익성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죠. 우리 외환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기아차 자체에다 납품을 하고 이걸 원화로 받고 있고 부품도 조달도 내수 시장에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업별 특성에서 우리가 읽어봤었던 내용이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경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술개발 역량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경상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회사 매출 유지하거나 상승하는데 긍정적이겠죠.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건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보험 가입한 내역도 우리가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 내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A기업은 기아차에 대한 2차 벤더로서 안정적인 위치에 추가적인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경상 연구개발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인증도 받았고 이 내용은 틀렸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회사죠. 지배주주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가볼게요. 우리가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3번 A기업의 단기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 선급금의 증가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부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있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을 해요. 그리고 현금 이제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감이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 볼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 내역을 보면 선급금의 감소나 증가로 단기에 마이너스 6,60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금액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더 컸기 때문에 모두 상쇄하지 못한다. 이 내용 맞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었죠. 이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체는 단기 순이익의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전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항목 중 감가상각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이 일단은 그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항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총 9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중에 68억이니까 비중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기의 유출액이 198억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계장치 취득이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매출액과 평균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단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단기 말과 전기 말, 전기 거는 전기 말과 전전기 말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2번 질문이 옳지 않습니다. 5일 정도 길어진 게 아니라 짧아진 것으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 쳐서 구해 보시는 게 이 중요한 공부 내용이 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A기업의 주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주석에 보면 금형에 대한 주석이 있잖아요. 그 주석, 금형의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확인할 수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 주석 3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말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도 주석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것도 주석 4번에 나와 있어요.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이 전기하고 단기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토지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또 주석 4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내역이 주석 10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주석 10번의 내용을 보면은 요 숫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주석에 있는 내용 볼 줄 아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EV, EBITDA죠. EV라는 게 뭡니까? 이제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하는 거죠. 순차익금은 아까 우리 재무제표 BS에 있었던 금액들을 이렇게 확인하셔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돼요. 제가 계산기 두들길 때 원 단위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100만 단위 정도 끊어서 러프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EV와 EBITDA 비율이 5.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을 X로 두고 순차익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EV
2비타인데 자, 2비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리가 1과목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2과목은 정의를 이렇게 줘요, 보통. 그래서 2과목에서는 정의를 보통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정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2과목에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은 중요하지 않다고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는데 얘는 현금흐름표에서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더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비타는 세전순이익에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단순화된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80억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자, 매출액을 분모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 총이익을 분자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가면 되죠. 단기 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내역을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기 매출 총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기타 매출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매출 자체의 손익을 이제 그 항목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유동성 평가죠. 이것도 이제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돼요. BS에 보면은 유동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BS에 보면 유동 부채가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동 비율을 계산할 수 있죠. 전기 거, 단기 거 비교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정부 보조금은 지금 마이너스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단기 유동부채가 전기보다 감소한 원인 중 매입채무 감소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숫자 확인해서 넣어보시면 돼요. 9번 가보겠습니다. 전기 A기업 전기 거예요. 유동성 평가. 역시 9번도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에 보면 전기 유동부채가 전전기보다 감소한 원인 중 미지급금의 영향은 없다. 이게 작지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가보면 역시 재무제표하고 주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건물의 취득자금을 보면 건물 아래에 이렇게 돼 있죠. 정부 보조금이 마이너스죠. 만약에 이런 식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사는데 100이 들었는데 보조금 20 받아서 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역이 있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 가액과 공시지가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았죠.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 조경이라는 계장도 있었죠. 사채 최종 만기일은 우리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주석 8번을 보시면 내역이 있고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없다는 건 원래 주석에 꼭 넣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다는 건 없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